예,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잠시 보신 것처럼 이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오늘 오후 2시에 이 소말리아 아덴만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청해부대 30진은 29진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해서 내년 2월까지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건 아닌지 모두가 이 강감찬함의 항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첫 여군 항공대장 임무를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며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출격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해부대 최초의 여군 항공대장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먼저 오늘 항해 목적 일단 우리 선박 보호가 1차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감찬호는 이제 대조영함으로 교환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강감찬함이 한 300여 명의 우리 병사들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아덴만에 있는 이제 우리의 우리의 선박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출항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의 출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파병을 요청받고 있는 시기고 또 이것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발한 강감찬호가 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측들을 낳고 있습니다. 신일균 대표님, 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는데 저렇게 지금 한 달 정도 걸리나요, 저게? 네, 한 달 조금 넘게 걸립니다. 한 달 정도 가야 이제 바로 이 우리 원래 목적지 첫 번째 목적지인 아덴만에 도착을 하는데 그럼 만약에 정말 최종 목적지가 호르무즈 해협이 되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이 강감찬호의 항공대장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겁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저 정도 계급에서 그런 큰 어떤 전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덴만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부티 샬랄라항을 우리가 모항으로 쓰거든요. 작전하고 휴식도 해야 되니까 샬랄라항 그 지부티에서 이제 하는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것 같으면 거기에 또 어떤 우리 협조되는 군항을 섭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바레인의 미 5함대 사령부에 우리가 협조를 해서 거기에 사용을 할지 아니면 제3의 어떤 항구를 쓸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외교당국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건 국방당국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어허. 그런 것들을 소령 정도 되는 저 계급에서는 알 수는 없죠. 그러면 김정모 시장 왜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아덴만에서 그리 멀지 않고 그 전부터 이 청해부대의 강감찬호가 임무교대를 할 때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된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근데 최근 보면 이란이 우리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했었습니다. 네, 이란이 우리 보고 한국과 이란의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데 미국이 추진하는 그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데다가 왜 참여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미국과 이란 간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왜 참여하려 하느냐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하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 대표님 과거에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차별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80년대입니다. 이란하고 이라크가 8년간의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저 호르무즈 내부에 즉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에서 우리 석유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무차별 상선들을 폭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유조선들이 한 두 척이 대파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0, 40년 전에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걸 텐데요. 과연 오늘 이 출항한 강감찬함은 아덴만에서만 작전을 수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최종 목적지가 이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파병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일단 국방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 활동도 염두에 두고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나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가 좀 더 강화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목적에서 강화가 된 건지 그 사안은 뭐 현지의 필요에 따라서 좀 뭐 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찬호가 아덴만을 찍고 호르무즈 해협에 갈 수 있을지 아닐지 여부는 오늘 강감찬호의 면면을 보면 조금 힌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 해상작전 링스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그리고 병력은 UDT원 등 최정예를 구성해 300명.
여기서 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신 대표님? 근데 지금 우리 자막에 화면에 보이는 이 전력들은 전형적인 대해적 작전 전력이에요. 어허. 왜냐하면 해상 작전 헬기 링스 한 대라고 했는데 이 링스 헬기는 소형 헬기입니다. 예. 잠수함을 찾는 헬기인데 소노부이라는 것을 이제 바닷물에 담궈가지고 해상 물속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이제 잠수함 소리를 듣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찾으면 어뢰로 공격하고 뭐 이런 기능인데 소형 헬기다 보니까 그 대잠 장비, 탐색 장비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청해 부대를 갈 때는 저 링스 헬기에 있는 대잠 장비를 떼냅니다. 아하. 지금 말은 대잠 헬기라고 그러죠. 대잠 헬기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출항한 링스 헬기에는 대잠 능력이 없는 거네요? 없는 게 정상이죠. 어허. 왜냐하면 해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해적은 잠수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적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데만 연맹작전을 할 때 보면은 링스 헬기가 위에서 계속 기관총 사격을 해줬어요. 그 임무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이제 또 아데만 연맹작전을 할 때 우리 그 선원들 석해균 선장을 비롯해서 부상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신속하게 실어 나르는 임무를 합니다. 그러면 저